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개별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물건을 올릴 때 뭐 골라서 올리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온천열에 있는 처음에는 뭐 1000개 올리기도 힘들어. 100개 올리기도 힘들고. 근데 또 올리다 보면 아까 보세요. 8000개 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섞여버리면은 이제 내일 뭐 중복 검사하는 거 배우긴 할 거예요. 이게 올리다 보면은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물건들이.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또 스마트 스토어는 중복되는 걸 싫어해요. 쿠팡은 똑같은 제품을 3개, 4개 올려도 아무 제재가 없어요. 무조건 올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복 검사를 해줘야 돼요. 엑셀을 이용해가지고. 엑셀을 이용해가지고 중복 검사해가지고 추출해서 좀 지워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올릴 때는 그냥 크게 가리지 말고 원래는 이 데이터 센터에 가서 전체 카테고리, 세부 카테고리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안에서도 엄청 많거든요. 식기, 건조대, 선반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많아요. 한 페이지에 한 2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루에 이 스마트 스토어 추천에서 매일매일 200개씩 신상품이 올라와요. 근데 약간 앞뒤 하루 이틀 사이로 중복되는 건 있긴 한데 이제 몇천 개 정도 올리고 나서는 그럼 올릴 게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여기서 매일매일 올려주는 요 200개 있죠. 요런 거 위주로 쭉 올리면 돼요. 자, 자기가 올리고 싶은 제품 하나 올려볼래요? 이제 혼자. 같이는 하면 돼요. 같이 하면 돼. 근데 혼자 하면 안 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글자를 쳐가지고 자기 관심사 같은 거 이렇게 쳐서 올리면은 이제 김장철이니까 저는 요거 하나 올려볼까요? 내년에는 동남아 이렇게 쇼핑몰 소피나 뭐 아마존 이런 데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만 잘 배워두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아마존이나 이런 거 하기 훨씬 쉽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이제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안 하는 거지만,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나라 거를 제대로 한번 배우면 내가 우리나라에서만 팔아야지 하지 않고 일본도 많이 팔거든요. 일본, 아마존, 그 다음에 아시아, 동남아 쪽에 소피, 이런 프로그램들도 요즘에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걸 제대로 CS 하는 것까지 잘 알면은 그런 것들 나중에 점차 넓혀갈 수 있으니까. 왜 싫어하는 예? 뭐는 플레이스토어 뭐는 이거요? 네. 이거는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내가 5개 마켓 한다 했잖아요. 그 마켓에 일괄적으로 올릴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집,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됐는데, 주문 들어오는 거를 한꺼번에 쫙 당겨요. 여기 보세요. 옥션, 지마켓,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여기에 주문 들어오는 거를 한꺼번에 싹 당겨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주문 들어온 거를 택배사하고 택배 번호를 입력을 해서 다시 내보내기 해가지고 출고를 쫙 보내는 거죠. 그럼 얘네가 쇼핑몰마다 이걸 정보를 다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좀 일괄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비싸요. 한 달에 5만 원. 근데 이제 계속 여기 조금 집중하고 뭐 매출이 나오시는 분들은 쓰면은 편리하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게 지금 올리신 거 주문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주문 들어온 거예요. 6월 이제 기초 배우고 7월부터 이제 중국까지 배우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제가 투잡이어가지고 사실은 물건 올려놓고 신경을 좀 많이 못 썼어요. 근데도 주문이 들어와요. 주문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92개 반품도 있고 뭐 주문 바로 정산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걸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해봐야지 CS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품절 들어오는 거, 취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그때 되면은 진짜 막 중복되기도 하고 택배가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고객들이 막 전화가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추석 지나서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거를 취소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거쳐야지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알겠다 하고, 그 다음에 품절 내용도 메모해놨다가 고객한테 보낸 메모가 있잖아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쇼핑몰 이름만 바꿔서 또 보내는 거죠. 그것 내용은 나중에 5일 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일괄 관리하는 거. 이거는 지금 2개는 처음에 제가 물건을 올리면서 이제 이제 대량으로 올리는 거는 엑셀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다가 뭘 제가 처음이라서 잘못했는지 매칭이 상품명하고 매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이 보니까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주문했는데 저는 또 안 맞잖아요, 가격대가.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품절됐다고 메시지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고객이 쿠팡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쿠팡에 들어가서 취소를 눌러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저희도 이제 취소 완료시켜서, 우리가 취소 완료해야 쿠팡에서 고객한테 돈을 돌려주거든요. 이제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6개월 정도만 거치면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책깔이 긴장 때 쓰는 책깔인가. 아까 스토어 수수료가 15% 정도 하셨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 스마트 스토어는 6% 수수료 내고 나머지는 15에서 20%예요. 그거는 그 마켓에서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스토어에서 팔 때 15% 정도 계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15%에서 그 수수료 6% 정도 빠지니까 그럼 우리한테 남는 마진은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품을 다 등록하고 나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몸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보는 거가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품절 안내, 품절이 들어오면 문자를 저장해뒀다가 고객 이름 바꾸고 그다음 제품명은 길면 다 못 써요. 그냥 이렇게 앞글자 뒷글자만 넣어가지고 연결 표시해가지고 핵심되는 단어만 해서 이거 주문하신 우리 스토어 이름 있잖아요. 스토어 쇼핑몰 이름 그다음 나의 쇼핑몰 이름 넣어가지고 품절됐다고 취소 부탁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은 고객이 이제 취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취소 버튼을 눌러줘야지 되는 거. 만약에 고객이 주문은 했는데 취소 안 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보니 그런 분들도 전화해보니까 회사에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 돈이니까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강제 취소를 하면 나한테 페널티가 오기는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처음에는 겁이 나니까 그냥 무조건 저는 취소를 눌렀어요. 페널티 먹어도. 그래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고객이 계속 문자하고 전화했는데도 취소 안 누르면 이게 지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발송 지연을.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연시켜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연을 시켜놓으면 고객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는 왜 돈 안 돌려주냐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고객한테, 그러면 고객님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돈 보내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환 같은 경우에, 반품 같은 경우에는 꼭 전화를 해가지고 왜 교환을 원하시냐, 반품을 원하시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뭐 제품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제조사도 이게 왜 내가 반품을 해줘야 되는지, 교환을 해줘야 되는지 말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한테 제조사에 이 사진을 보내드려서 교환 신청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진을 좀 부탁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찍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을 하거나 반품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꼭 전화를 해가지고 사진 요청을 해서 사진 첨부를 해서 제조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요즘에 또 제조사들이 자기들이 전화를 해요, 고객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중간 역할을 또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다리면은 제조사에서 고객하고 통화하고 또 거기에 내용을 남겨요, 저한테. 그러면은 누구가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하고. 수거일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수거해가지고 이 제품이 사용된 건지 안 된 건지 공급사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을 했을 때 교환을 하려면 수거를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물건을 보내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만약에 그분이 이제 진짜 교환을 원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괜찮겠다 싶으면 내가 그냥 새 제품을 보내주고 그걸 수거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단축이 되잖아요. 고객은 빨리 받고 이런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반품도 마찬가지로 전화해가지고 사진 받아서 공급사에 사진 첨부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고객이 이거 받았는데 난 필요가 없어, 단순 변심이면 택배비를 물어야 되거든요, 고객이. 그래서 고객한테 꼭 전화해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배울 때는 5,000원 이하는 올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1,900원짜리, 1,200원짜리 주문하는데 택배비가 3,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또 그분도 그냥 쓰시는 분도 있는데 꼭 반품해달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객님 반품하시면 6,000원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변심이 된 거니까. 그런 거를 꼭 이야기해줘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자동 수거. 내가 이거를 고객이 반품을 요청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등록되어 있는 우체부에서 그거를 들고 우리 집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반품이 떴을 때는 반드시 고객한테 전화해서 고객님 CJ 택배에서 받으셨죠? 그러면은 반품하실 때 꼭 CJ 택배 기사분한테 전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자도 남겨주고, 그죠? 그렇게 해야 그게 공급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마이페이지, 원채널에서 마이페이지로 오면 여기서 이제 발주를 할 때는 지금 물품이 없는데, 만약에 이 상품이 주문이 들어갔다. 한번 들어가는지도 한번 들어가 볼래요? 어디? 그냥 요 물건 선택을 하나 아무거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지.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저는 제거 개인 마스터 쓰고 있어서 그런 게 안 막혀서. 아. 네. 일단 이거 이제 판매사로 등록을 하면 여기 보면은 판매사 등록 있죠? 사전 등록증 나오면 판매사 등록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마이 페이지가 생겨요. 마이 페이지가.
저는 이제 이렇게 북마크로 다 위에다 쭉 다 등록해 놓고 쓰거든요. 마이 페이지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주문을 놓고 만약에 취소할 경우에 이렇게 반품 교환 누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서 반품한다, 뭐 교환한다 이렇게 하면은 공급사 전화번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서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급사한테 요청하기 눌러가지고 하면은 공급사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했는데도 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요청 항목에 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온 채널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온 채널한테 관리자에게 요청하게 해가지고 뭐 배송에 누락이 됐다. 주문 코드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지금 이 공급사에서 뭐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 빨리 좀 보내달라. 이러면은 온 채널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공급사에 전화해서 그것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사에 우리가 한 번 더 요청하고 온 채널에 한 번 더 요청해서 일이 빨리 처리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답변이 빨리 오더라고요. 여기다 요청하면 빨리 처리해주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포인트 미리 내 포인트를 넣어서 충전을 해놔야지 공급사에서 물건을 보낼 때 나한테서 포인트를 먼저 돈을 빼가고 발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CS 부분은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그때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대충은 아까 그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계셨다가 혹시나 품절이 들어오면 그걸 활용해 가지고 쓰시는 게